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뉴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 알아볼 텐데 이번 주 시장 보면요. 외국인의 매수, 코스피 2,700 돌파, 코스닥 900 돌파 뭔가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일단은 이번 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매매를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좀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팔고요. 그다음에 또 지수가 빠질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매매는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저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알아보겠고요. 먼저 그 전에 지난주 이정민 이사의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을 맞춰주셨네요. 주가 업앤다운 적중률 70%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100%를 위해 노력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에너지. 오늘은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많네요. 어제는 반도체가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그 다음에 HLB, 신풍제약, 경동인베스트, 툴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신풍제약이에요. 저는 신풍제약 하면 그 코로나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 주변 친구 중에 주식도 하나도 모르는 그냥 주부인 친구가 어디서 또 신풍제약을 들고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이거 몇십만 원 간다. 신풍제약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막 평정할 거다 막 그랬는데 꽤 그렇게 광적인 혹은 매니아적인 표현을 보여줬던 주주분들이 되게 많았던 신풍제약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힘들었잖아요. 오늘은 왜 부각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워낙 광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풍제약은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이면서 종목의 흐름도 이제 같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한때는 뭐 국제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반짝 상승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또 이벤트가 좀 하나 있죠. 일본에서 연쇄 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그 STSS라고 우리가 약자로 많이 부르죠. 이게 일본에서 지금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한국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여파로 인해서 신풍제약도 오늘 좀 뜨거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일본에서 2023년도에 이 질병과 관련되어 가지고 941명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 2월 말까지 현재 그 414명이 이미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빠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느끼는 좀 위험성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해당 질병 같은 경우에는 비말이나 점막, 상처 부위를 통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50세 이상에서 이제 그 치명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치명률이 2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치명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초창기 코로나 때랑 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초창기 때 백신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조기에 좀 진단을 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보통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퍼지고 있는 STSS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항생제로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질병청이죠. 이제 질병청에서도 현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STSS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현에서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파율을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일본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400여 명의 수는 아직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로만 그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도 살아남은 테마였고 네. 오늘 시장이 미온적일 때도 살아남은 테마다. 그럼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뉴스가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죠. 관련된 네. 종목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일단은 전염성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뉴스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관련되어 가지고 비말 전파가 가능한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시기에 많이 퍼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학습을 해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전파가 만약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에 반응을 좀 뜨겁게 하고 있다라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한국 전파 확인 시에는 사스 때와 비슷한 아마 테마 섹터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봤던 그 어느 테마보다 굉장히 강한 테마를 보여줬었죠. 특히나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테마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코로나 테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스 테마 정도의 만약에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특히나 포인트는 결국에 한국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을 짓게 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강점을 가지는 개인 투자분들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호재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는데요. 그럼 신풍제약 오늘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정민 이사라면은 이 테마를 이용해 본다고 했을 때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지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 신풍제약보다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 질병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그 이제 테마군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흐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진단이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진단주 관련주들이 먼저 좀 움직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그 STS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수젠텍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신풍제약보다는 수젠텍이 오히려 최선호주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진단업체 중에서 어쨌든지 거래 대금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현재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점, 그다음에 7,000원 부근에서 어쨌든지 이제 장기 평선을 어느 정도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수젠텍이 가장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젠텍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풍제약은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네, 신풍제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업 의견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그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신 분들 안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수젠텍이 차라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그럼 기술적으로만 업 의견이고 투자 전략으로는 그래도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죠. 굳이 STSS 테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 벌 테마는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종목 보시죠. 바로 밑에 있는 경동인베스트입니다. 26% 이 종목도 급등하며 마감을 했는데 그 티타늄 광채 발견 이야기가 그쵸. 있던데요. 이거 무엇이죠?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게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시가 6개월 주기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관련되어서 이번에도 공시가 나오면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 경동이 어떤 이제 그 공시나 뉴스를 이제 동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끼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상으로는 결국에 맥신 관련주 이제 경동인베스트는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맥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메모를 해두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신이 뭐냐면요, 그 티타늄과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시장에서 항상 언급될 때마다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특징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회사가 지난해 10월에 그 태백 면산 일대에 탄광 시추 작업 10개 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9개 공에서 티타늄 면층이 발견된 것으로 작년에 이제 공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공시한 바에 의하면은 2024년에는 탄강 시추 6공에 대해서 시추 작업을 추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추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추정 매장량을 추가 산출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뜨거운 반응을 해줬는데요. 결국에 사업 타당성이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되면은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공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공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티타늄 면층을 확인했고 네. 6개월 안에 재공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시가 나왔는데 그중에 6공에 대해서는 시추 계획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럼 여기서 경동인베스트가 이 소식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우린 또 6개월 뒤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이제 주가 흐름을 맞춰봤을 때 경동인베스트가 이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폭발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본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요? 본업으로 접근하기에는 당연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이제 관련된 키워드 뉴스에 반응을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이 뉴스를 동반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41억 원이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종목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해서 가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은 어쨌든지 방금 말씀드린 맥신과 관련된 이제 그런 키워드에 반응을 잘하기도 하지만요. 카자흐스탄의 리튬 탐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또 종목이 끼 있게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키워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당연히 제 생각에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종목이 어쨌든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밑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련되어 가지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오늘의 그 주가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업을 따지기보다는 이슈를 더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기술적인 분석까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동인베스트 업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시죠. 네이버예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한동안 네이버 카카오를 좀 다뤄봤다가 또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오늘은 2.44% 상승 마감했습니다. 폭이 크진 않아도 오늘 뭐 네이버와 관련한 몇몇 가지 뉴스들이 나오던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소스가 있었습니까? 네, 네이버 오늘 2.44% 상승을 하니까요. 주변에서 평가하기로를 네이버가 이 정도 상승이면 상한가 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안 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어쨌든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 이제 추세를 타고 있죠. 하지만 네이버의 주가 추이는 우하향하는 추세를 이제 타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한 10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섹터로 아마 포트를 좀 바꾸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고점을 좀 그렸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이 이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22.84%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이 지칠만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따라서 워낙 이제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유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장중에는 외작의 창구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래도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구에서는 135억 원 정도 수매수세가 잡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기관에서는 굉장히 소량 이제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 사회이사 선임과 관련되어서 전 미래에셋 생명의 대표이셨던 그 변재상님을 사회이사로 이번에 선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를 국민 이제 연금에서 좀 반려를 했다, 반대를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따르면요, 그 재임 시절 이사회 투명성 및 대주주 견제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주총이 열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과연 이제 그 주주들은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에 이목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대 상승이 정말 모처럼의 급등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네. 그동안에 주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네이버인데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 무언가 기대의 요인이 있을까 하고 찾아봐도 딱히 나오지 않아요. 네. 그나마 보이는 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곧 그쵸. 다가오고 네. 있는데 그건 또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업종에겐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시적인 것 더불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이라던가 이정민 이사가 생각한 장점은 보이는지요? 네, 일단은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네. 어쨌든지 네이버는 시장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투자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예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도 1조 9,926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중에게 좀 선보였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대화형 AI였죠. 그 클로바 X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AI 검색 서비스죠. Q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는 전혀 맞진 않지만 어쨌든지 사업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회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사용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주변에서 평가하기로는 그 2002년도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심심이라는 어플이 있었었죠. 그래서 심심이요? 예, 이게 워낙 옛날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AI 그 대화 플랫폼이었죠. 그래서 심심이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서비스가 아직 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쨌든지 클로바 X가 되었던 또는 검색 서비스 Q가 되었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가 사용자 측면에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미래 방향성은 제대로 설정을 해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미래 네. 산업의 투자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쵸. 네. 참 그래요. 네이버는 투자를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카카오는 지금 당장 그 미니 이모티콘 그쵸. 3종 네. 무료 배포하면서 아주 주변에서 반응이 난리가 좋아요. 났죠. 네, 네. 맨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그 구상만 그쵸. 하고 있는데 뭔가 실생활에 밀접한 건 카카오 같고 네. 투자단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면 네.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네이버의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업이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업이라는 의견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업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조 원이 훌쩍 넘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죠. 절대 바닥에서 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거대하게 갖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종목을 이제 너무 저가에 살려는 노력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용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천억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죠. 저도 이번에 이 페스티벌 때문에 이제 알리 접속해서 봤더니요. 제가 그 보조 배터리인데 요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유행이죠.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네이버에서 제가 최저가 검색해보면 10,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알리에서는 1+1으로 2개를 사는데도요. 8,000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물건을 받는 데까지 한 18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알리가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계속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비층의 눈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알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선 업이다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그래서 다음 장 업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알리가 참 무섭네요. 그쵸. 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엔 파로스 아이바이오 볼게요. 20%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 생성형 AI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엇인지 더불어서
이 뉴스와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두 개 좀 속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주니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게 신약 발견 프로그램 그 바이오 니모의 확장 생성형 AI 툴킷을 이번에 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밝히기로는 제약사는 손쉽게 생성형 AI를 통합시켜서 더욱 저렴하고 쉽게 가상적으로 약물 분자를 디자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좀 밝혔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20개의 헬스케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미 아스텔라스, 그다음에 암젠 등 그 글로벌 제약사들 1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찾기에 시장이 열두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이었죠. 그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을 발표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계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약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엔 실제 실험을 해봐야 했던 거를 뭐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치 넣어보고 뭐 넣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 AI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약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죠. 근데 실험을 한다고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항상 그 기계에 넣어놔서 이제 배양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려면 인적 자원, 그다음에 시간값이 우리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엔비디아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값을 내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빨리 증가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니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 현재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에 있는 오늘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에 AI 플랫폼 기반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동사가 좀 소개가 되면서 이제 AI를 이용한 희귀 난치성 치료제 이렇게 키워드가 좀 매겨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은 스쳐 지나가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흔히 평가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2,200억 원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업인가요? 네,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거래 대금을 동반한 종목들은 다음에도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접근하자라고 저는 절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해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내 계좌가 불어난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업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의 업앤다운은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보시죠. 신풍제약과 툴젠만 다운이네요. 앞서 근데 그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운할까요? 업할까요? 네. 다운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지 결국에 신풍제약보다는 이제 진단키트 업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다운으로 드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가장 좋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죠. 파로스아이 바이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어쨌든지 한국 시장이 미치는 현재의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월요일 날 파로스아이 바이오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살짝 눌리는 구간이죠. 17,500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그 살짝 이제 그 제가 거래대금까지 동반한 그런 고점대를 좀 봤을 때 22,000원까지는 아마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단계적 추세는 꺾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혹은 17,500원을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붙으면 다 간다.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이었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시장을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